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상승장이 아닌 횡보나 하락장에 맞춰 가지고 매매 전략을 조금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이미 앞에서도 일부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에 맞게끔 관심 종목을 고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저는 주식 초보입니다. 초보이고, 일단은 현재 장의 흐름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종목들을 선정하고 매매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심을 두겠다는 얘기니까 꼭 참고만 하시고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매매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지지 저항선들을 약간 넓은 폭으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반등 나올 수 있겠구나 하면 매매를 하고,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은 여기가 또 지지 저항이니까 분할 매매를 하고, 처음에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떨어지면 또 분할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매매했던 가격보다 평단가가 내려오고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그 평단가에 가면은 비중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든지, 다시 떨어지면은 요 저점에서 앞에서 덜어내는 것들을 덜어내고 다시 반등이 나오면 또 떨어진 평단가를 돌파할 때 계속 평단가를 끌어내리면서 딱 돌파되는 순간에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률이 굉장히 좋았죠. 수익은 사실 10% 이상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짧으면은 1% 미만도 있었고 1%에서 3% 내외로 대응을 했는데, 시장이 좋아서 수익이 난 거지, 사실 상승장에서 그것밖에 수익을 못 먹었다 하면은 잘한 매매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2차 하락이 올 거다, 이런 불안 요소가 있다 보니까 조금 소심하게 대응을 했고, 소액으로 연습 삼아 매매를 하다 보니까 큰 돈은 못 벌었죠. 하지만 제가 저번에 얘기 드렸던 이 부광약품, 요때 매수하고 요때 매수했지만 결국 끝없이 하락을 해가지고 요때 그냥 손절을 보냈습니다. 그냥 장이 안 좋을 때는 이 매매법이 잘못하면은 지옥으로 가겠구나 싶어서 손절을 다 때렸고요.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한 18만원 정도, 18만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수수료까지 결국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저번 주 금요일 3일 전 같은 경우에 빅텍 다들 아시죠? 이게 해양 공무원 북한군한테 피살됐는 것 때문에 갑자기 급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유감을 표시한다라는 김정은 기사가 뜨면서 이제 고점 대비 저점까지 약 거의 한 47%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텍은 그런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금요일 날 고점까지 올렸다가 뚝 떨어지는 패턴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제가 봤을 때 지금 같은 하락이 걱정되는 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방망이를 짧고 무조건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장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저가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장기간 우량한 종목 그리고 튼튼한 종목들 해가지고 장기간 홀딩하면서 버틸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데, 자, 그렇다고 하락장에 현금만 가지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하락장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대응할 수 있는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계속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 한 2-3주 정도 하락을 해주고 이제 약간 횡보해주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금요일 날 그래도 하락한 다음에는 가장 큰 이렇게 장대 양봉은 아니죠. 양봉인데 그나마 조금 긴 양봉이 생겼다. 하지만 전체 지수 기준으로는 이 양봉도 절대 짧은 양봉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이 생겼다는 게 가장 위로할 수 있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것 말고는 없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일부 종가 기준으로는 그 전날 종가를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저가 기준으로 보면은 계속 그 전날보다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락을, 저가 기준으로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언젠가는 이 저가도 그 전날보다 올라가는, 그리고 이런 이런 약간 양단봉 같은 게 떠줘야지 그 가격 기준으로 횡보를 하든지 다시 반등이 나오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말고는 우리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바뀌면서 그 관련돼서 사람들이 대주주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익절하는 그런 물량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그 물량들을 지금 다시 받아 먹으려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 뭐 그리고 명절이라서 이제 현금이 필요해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런 악재들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매매 전략을 기존하고 다르게 가시고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신성통상입니다.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반일본 테마주로 좀 엮여있고 의류 쪽에 의류업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탑10이라는 매장을 전국에 269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의류를 뭐 수출도 하고 국내에도 같이 판매를 하면서 1월에서 6월달 기준으로 매년 전반기만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최초로 이제 매출 1조 원에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성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파란색은 제가 과거의 지지 저항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신성통상 한창 이슈가 될 때. 근데 이제 한번 눌렸다가 반등을 살짝 준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해서 지금 이때 제가 생각했던 지지 저항선에 와서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지금 시장이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매수 시점은 제 기준에서 잡을 수 있지만 1515원 요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 계속 241선은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금요일 기준으로 1515원이 241선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1515원을 터치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510원 정도의 굉장히 짧은 0.5% 정도 될까요? 그 정도 가격을 손절가로 아예 잡고 들어가 보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좀 더 보겠다 하면 뭐 약간 더 아래 토가에 매도 물량을 걸어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이 나온다면은 1630원 정도에서 분할로 익절 한번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950원에서 1980원 정도를 최종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전량 익절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간다면 만약에 좀 더 상승이 나올 것 같다고 하면은 이때 한 50% 덜어내시고, 이때 또 그 남은 거에 50% 덜어내면 한 25% 정도 물량 남겠죠. 그걸 가지고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고, 만약에 잠깐 올라갔다 하락이 나온다 싶으면은 바로 전량 익절을 하시는 걸로, 전 종목 동일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JCN 시스템입니다. JCN 시스템은 컴퓨터 부품, 뭐 UDR 모니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가바이트 보드 이런 것들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뭐 드론 자율 비행 감시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뭐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는 뭐 코로나 99.9%를 살균해주는 뭐 에어샤워 이런 것들도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인지 아니면은 뭐 판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런 이슈가 같이 얽혀 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하락할 때 이 종목은 잠깐 하락을 하더니 다시 반등을 주는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빅텍하고 비슷한 캔들이죠. 상승을 끝까지 줬다가 하락을 시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점 대비 저점을 하면은 약 25% 정도가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캔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그 어떤 캔들을 봐도 이렇게 긴 장대 음봉이 나온 모양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장대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이 추세를 지금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점은 계속 위로 말아 올리면서 가고 있고 어찌됐든지 간에 21선을 살짝 터치하고 계속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패턴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언제든지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매수를 잡으시더라도 요거 현재 저점이 가장 현재 높은 저점인 이 가격의 저가를 시가를 깨면은 무조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를 하셨다가 7,050원보다 한호가 낮은데 매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8,000원이 넘어가면은 한 50% 아니면 뭐 4분의 3 정도 물량을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계속 가지고 올라가셨다가 9,490원 정도에 익절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날 고가인 요 가격이나 뭐 요 가격대에 익절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이 9,490원은 제가 과거에 요 캔들들 요때 거래량 많을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많이 지지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을 제가 나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 기준으로 제가 잡은 선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실수를 좀 자주 하네요. 자, 그 다음은 얘기 다 드렸죠. 자, 그 다음은 유닛 테스트입니다. 유닛 테스트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고요. 메모리 모듈 테스터,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트를 그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국산화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요 매출로는 반도체랑 태양광 관련된 건데 현재 뉴딜 사업이 보면 전기랑 수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풍력하고 태양광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긴 하죠. 그래서 뉴딜 쪽으로 이 종목이 테마로 엮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충분히 좋은 아이템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도 시장이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시작했다가 계속 하락을 했지만 21선 터치를 하고 다시 반등을 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2시연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지만 결국 고가 대비 저가로 떨어지는 패턴을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저점도 충분히 말아 올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개념이죠. 이 종목도 지금 이런 큰 양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하락 추세를 연결해 갈 수도 있으니까 약 21,500원 처음 반등을 줬던 저점 기준 21,050원 기준으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이 이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 장대 음봉이 약간 넘어가는 25,150원 아니면 뭐 25,000원 정도부터 분할 매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답은 없으니까. 그때부터 분할 매도를 하시고 26,950원이 돌파될 때 뭐 전량 익절하셔도 되고 한번 수익을 극대화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나미입니다. 모나미는 반일본 테마주죠. 모나미 볼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모나미 같은 경우에 제가 과거에 이거 지지저항선을 다 그려놨었어요. 그려놨었는데 그때 제가 저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5,910원 그리고 8만 이게 얼마였죠? 5,830원 죄송합니다. 5,910원이랑 5,830원인데 그때 제가 세웠던 전략이 뭐냐면은 요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요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잡자라는 그 기준으로 지지저항선을 잡은 거였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사실 요걸 깨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이제 요 밑에서 기준 잡아서 매수선을 잡아야 되는데 금요일날 보시면은 캔들이 여기서 지지를 한번 해주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지 저항선이라는 게 100% 맞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때도 양단봉 두 번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시장의 추세가 바뀌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금요일날 생겼던 이 양단봉 기준으로 저가를 손절가로 잡고 한번 매수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성통상에서도 요게 지금 같은 테마다 보니까 비슷한 모양인데 이 캔들 있죠. 그리고 모나미도 이 캔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캔들에서 한번 큰 꼬리는 줬지만 거래량은 별로 터진 캔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은 크게 지지 저항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성통상도 그렇고 모나미도 그렇고
그냥 요 위에 있는 가격까지 버틸 수도 있지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캔들의 시가랑 종가를 기준으로 분할 익절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위쪽만 일부러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응할 생각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HMM은 현대상선으로 옛날 구 현대상선이죠. 해양 컨테이너 같은 것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류 운송하는 업체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물류 쪽에 운송료가 올랐답니다. 근데 이제 올라도 사실은 이게 계약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들 힘든데 HMM 같은 경우는 장기간 계약이 지금 다 완료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송료가 올랐는데 계약까지 다 돼 있다. 이건 엄청난 호재인 거죠. 뭐 똑같이 배를 몰고 다녀도 매출은 더 나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에서는 호재고, 이 종목도 상승을 했다가 시장이 하락할 때 그냥 어느 정도 조정받는 모양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하락했다가 21선을 살짝 지지받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 61선하고 21선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격도가 어떻게 보면은 큰 이격도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앞에 이 모양들처럼 약간 더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짧게, 이거 뭐 0.1%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 정도 짧게 잡고 한번 요 위에서 매수를 한번 하셨다가 6,750원보다 한두 호가 아래에서 매도 걸어 놓고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380원에서 전량 익절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한 50% 정도 덜어내시고 올라가는 데까지 한번 버텼다가 추세가 꺾였을 때 나머지를 덜어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CJ 대한통운입니다. 다들 아시듯이 택배 관련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과거에 다 그어 놓은 선이에요. 과거에 옛날에 다 그어 놓은 선인데 사실 얘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더 떨어져 가지고 15만 5천원 정도까지 와줬으면은 딱 좋은 매수 시점, 지지저항선에 이제 매수 시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 전에 그어 놓았던 16만 8천원에서 지지를 21선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시가가 잡혔죠. 그리고 그 위에서 결국 안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은 얘가 매수를 했을 때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은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할 필요까지는 있겠냐라는 생각은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선택사항.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현재 16만 8천원이 지금 돌파가 됐는 상태이기 때문에 16만 8천원 기준으로 손절가 잡고 매매를 하고 17만 7,500원 정도의 짧은 구간만 먹고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지켜보셨다가 이 가격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한 두 호가 정도 낮은 부분에서 손절 잡고 그것보다 또 약간 낮은 구간에서 터치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매도 물량을 걸어 놓으시면은 큰 손해 안 보고 손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대한통운하고 삼성전기도 비슷합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일단 업종을 얘기 드리자면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 반도체 패키지, 기판 등 생산 판매하는 업체고요. 이 삼성전기 전체 매출이 삼성전자 쪽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삼성전자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수혜주라고 저는 판단은 되거든요.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도 앞에 CJ 대한통운처럼 사실 12만 4,500원까지 내려오는 게 가장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241선이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 기준으로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이 12만 4천원 정도 손절 잡으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위에 있죠. 요거는 제가 가장 좋은 그림으로 봤던 거고,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음봉의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고
지금 매수를 들어가시면은 13만 7,500원 정도의 1차 분할 익절, 그리고 14만 6천원 정도의 전체 익절을 하는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요 앞에 CJ 대한통운처럼 요 가격대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보고 대응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12만 4,500원, 12만 4천원 요 가격대가 굉장히 반등을 잘 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락을 하면은 이 자리에서 거의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거라고. 물론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반등, 기술적 반등은 보통 고점 대비 저점에서 절반 이상 튀어 올라야지 기술적 반등이라 하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조금 무리일지언정 어느 정도는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가격이 여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매수는 일단은 보류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래 대응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반등이 혹시라도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된다면 13만 1,000원에 손절가를 잡고 매수를 해 보시는 것도 뭐 대응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일양약품입니다. 일양약품은 의약품 제조 판매 업체고요. 현재 슈펙트라는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 임상 3상 시험 승인이 러시아에서 예전입니다. 5월달쯤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런 승인이 났다라는 호재가 있었고, 최근에는 이 슈펙트 생산 공장을 한번 실사를 해보려고 러시아 산업통상부에서 뭐 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미 기사 기준으로는 왔다 가야 됩니다. 그때 21일에서 25일인가 그때 뭐 왔다 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호재가 있었고요. 그래서 상승이 이렇게 좀 나왔던 것 같고, 뭐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과거의 지지 저항을 어느 정도 끊어 놓은 건데, 그때 지지 저항선 기준으로 해서 요 가격대에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터치하고 움직이는 모양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요 61,000원까지 내려와 주는 게 가장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저번주 금요일하고 월요일날 캔들 보시면은 요때 지금 지지를 받아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면은 요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고 69,200원에 손절을 잡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종목을 굳이 관심 종목에 넣었냐 하면은 사실 이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선하고 61선이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지금 만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려고 하면은 보통 그 하루 이틀 전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 수렴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5일선하고 11선이 이렇게 밀접해 있다고 하면은 다음 주 월화쯤에 한 번 정도 장대 양봉이 출현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제가 사실은 관심 종목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좀 짧게 뭐 길게 보려고 하면은 69,200원이고 짧게 보면은 요 앞에 있는 어디라도 다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선들 전부 다 손절가로 잡을 수 있는 라인이니까 뭐 요런 가격대의 손절 가격을 잡고 짧게 보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확실히 제가 예전에 관심 종목 지지 저항선만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죠. 아무래도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야 되고 손절가가 명확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설명할 게 좀 많아졌고, 설명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설명하면은 제일 좋기는 한데, 다양한 케이스들 그리고 지지 저항선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선들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기준을 잡았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단 이 가격 여기서 오를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하고 매매를 했는데 안 오르면은 여기 잡아야지. 처음에 여기 잡아야지 그래 놓고 떨어집니다. 여기 잡아야지. 아니야. 여기 잡아야지 하다 보면은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굳이 잡으려고 하면 잡을 때 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 여기서 손절해야지, 여기서 손절해야지, 여기서 손절해야지, 여기서 손절해야지. 이러다 보면은 손실이 20%, 30%, 40%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좋다. 내일 이 가격 주변에서만 형성되면 매수를 하겠다. 근데 나는 손절을 여기로 잡겠어. 여기로 잡겠어. 딱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손절가 되면은 본인이 정했는 손절가보다 한두 호가 아래로 그냥 잡으면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면은 무조건 날리십시오. 얘가 거기서 반등이 나오든 떨어졌다 다시 반등이 나오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지저항선이라는 게 정확하게 잡아주면은 가장 좋긴 하지만 가장 좋은 의미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손절가를 잡아서 손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준을 잡아놨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이기 때문에 꼭 종목들 매수하기 전에 그 기준을 잡아 놓으시고 저처럼 이 업종하고 손절 대응하는 가격대들을 메모에다가 넣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대응이 다 되고 컴퓨터에 이렇게 많은 선들 찍어 놨지만 다른 컴퓨터로 보거나 모바일로 보면 이 선들 다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메모에 남겨 놓으시고 딴 데서도 언제든지 보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선들 많으니까 좀 자질구레해 보이긴 하는데 뭐 결국은 제가 얘기 드린 건 요 근방에 있는 선들만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승하게 되면은 이야기 안 했네요. 89,400원 97,600원에서 한 2회 거쳐서 분할 익절하시고요. 103,000원 정도 돌파되면은 이제 그때는 전량 익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요즘 장이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제 개인적으로 세운 겁니다. 아직 주식 초보고요. 주린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